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7번의 배전배선이고요. 배전배선부터는 이제 그렇게 크나큰 뭐 이론 개념은 안 들어가요. 정기적인 이론적 개념은 안 들어가니까 어떤 기본만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본 간선 방식이에요. 간선 방식이요. 자, 이거 먼저 정의 한번 내려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했죠? 수전 방식이야. 수전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같이 잡아서 뭐라고 해요? 같이 잡아가지고요. 네. 수변전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모선이라고 해요. 모선. 즉 모선은 어디냐면은 TR 2차 측부터 이 큐비클 내에 있는 ACB 1차 측까지요. 즉 LCB TR 2차 측부터 우리 ACB 1차 측까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선이라고 해요. 안 봐도 알겠지만 이 모자는 무슨 모자예요? 어미 모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큐비클 내에 있는, 여기까지는 큐비클 내에 있죠. 여기 ACB까지는. 자, 큐비클 내에 있는 이 ACB 2차 측부터 이 분전반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전반에서요. 이렇게 전등으로 갔든 전열로 갔든 얘는 뭐라고 해요? 예, 배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쓴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쓰는 건 왜 간단하냐면은 간선은 시공 방법이 거의 두 가지밖에 안 써요. 뭐하고 박아요? 케이블 트레이 방식하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네, 부스닥트 있죠. 거의 뭐 두 가지 방식이는 안 쓰죠. 자, 배선은 거의 또 뭐밖에 없어요. 무슨 공사를 제일 많이 쓰죠? 매입 공사지. 그렇죠. 매입 공사고요. 거의 대부분 매입 공사죠. 노출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배관을 쓰든지 스틸 배관 쓰든지 플렉시블 쓰든지. 그 다음 또 하나 또는 뭐예요? 얘도 케이블 트레이 써요, 안 써요? 우리 이중바닥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케이블 트레이 쓰잖아요. 제 말이 뭐냐면은 간선이란 문제가 나와든 배선이란 문제가 나오든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같이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같이.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고민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간선 방식, 간선 설계 순서예요. 어디라고요? 너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너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 그림 되게 복잡한데요. 변압기 용량이 나와요. 간단히 하면 TR 용량이야. TR 용량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회로 구성이 돼요. 저압반을 몇 개 놓을 건지, AC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저압반이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압 차단기요. 우리는 대부분 큐비클에 설치하는 저압 차단기는 ELB를 쓰죠. 뭘 써요? ACB죠. ACB가 결정되면요. ACB 용량에 맞춰서 케이블을 쓸 건지, 케이블 트레이를 쓸 건지, 케이블 방식 쓸 건지, 아니면 부스닥트를 쓸 건지, 이렇게 결론이 나요. 케이블 쓸 건지, 부스닥트 쓸 건지. 어떻게 결론이 나요? 케이블과 부스닥트. 자, 케이블이나 부스닥트는 어디 용량이 딱딱 맞춰서 나올까요? 그렇죠. ACB 차단기가 만약에 1000짜리다. 그러면은 부스닥트는 얼마짜리 쓰는 거예요? 1000. 얘가 2000짜리다. 이거 암페어예요, 암페어. 거의 암페어를 따지. 암페어면 얘네 얼마예요? 부스닥트는요? 2000이라는 거죠. 얘가 한 800 정도 남았어요. 이때부터 제가 고민돼. 밑으로 갈 때요. 한번 400, 500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1000을 넘어가면 1000 장구간이고 경로도 뭐 EPS로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용량이 작을 때는 이제 얘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한계일까요? 시공 실무할 때는요. 딱 500스퀘어 중간이에요. 240스퀘어 이상을 나가면 안 돼요. 왜요? 못 꺾어. 못 꺾어요. R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하죠. 이 이상이 30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쓰고 300짜리는 잘 안 쓰는 거죠. 300짜리 쓸 때는 어디냐면 그냥 삐뚤어 꾹 반드시 갈 때. 반드시 갈 때 별로 꺾지도 않고 건물도 꺾임 없고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맨홀 쓸 것도 이만한 게 아니라 충분히 넓은 것들 그 다음에 반경도 충분히 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할 때는 여기서 거의 이제 배가 건물 랩은 여기서 완성하고요. 근데 240스퀘어짜리가 뭐 한 300에서 500암페어가 꽤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근데 우리가 쓸 때는 1000암페어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필요는 1000암페어야. 근데 얘는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조, 3조, 4조 포소를 되는 거예요. R상만 2조, 3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포소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실제에서 우리가 간선 설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하 계산부터 가지는 않아요. 부하 계산부터 가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암페어로 했더니 여기가 500암페어고 여기가 1200암페어고 여기가 1400암페어예요. 암페어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이 ACB 선정은 절대 그 각 피다의 부하로 하진 않아요. 500암페어. 왜 그럴까요? 변압기 용량에 맞춰서 얘를 분배를 해줘요. 이것보다 그러면은 이상값 돼요? 이하값 돼요? 더 이상값 되는 거지. 그래서 TR 용량이 나와서 그 용량에 맞게 회로를 분기하고 이 용량에 맞춰 최대값의 차단기, 최대값의 부스닥스를 써줘요. 왜냐면은 우리가 밑에부터 부하 계산해 왔으면 이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더 쓸 수도 있고요. 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은 게 TR이고요. 얘는 앞에부터 내려온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표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어렵다라고 하면은 좀 간단히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서요. 간선 방식 선정식 고려 사항이에요. 솔직히 간선 방식 실무에서 분류할 때는 뭐 하나밖에 안 해요. 뭐밖에 안 해요? 두 가지 한다. 허용전류는 그 전선의 사이즈를 얘기하고요. 전압 강화는 가면 갈수록 전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굵은 거로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정식 고려사항 보시면 사용 전류별 간선 방식이 있어요. 보니까 100A부터 1000A까지는 케이블 트레이로 가도 되고요. 한 이제 500, 600A 넘었을 때부터 부스닥트를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얘도 부스닥트, 얘도 부스닥트야. 그럼 얘도 뭐로 가야 돼요? 얘 A동, B동, C동이면요. 그냥 같이 가줄 수밖에 없는 것도 형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A 넘어가면 무조건 부스닥트라는 거죠. 아니에요. 다 부스닥트 안 썼어. 얘도 케이블, 얘도 케이블이야. 그럼 얘도 뭐예요? 구간이 잘 보니까 케이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스닥트 어려운 게 뭐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업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샵 다 뜬 다음에 부스닥트 쪽으로 보내면은 부스닥트 어떻게 해요? 다 잘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자가 하기가 힘든 거죠. 케이블은요. 가다가 좀 길면 어떻게 해요? 잘라. 이게 가능한 건데 부스닥트는 모듈형으로 조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자, 간선 방식의 분류보시면 목적에 따라서 전압에 따라서 시공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배선 방식에 따라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배선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 보자고요. 그림 보시면은 나뭇가지식이에요. 이거 어디서 사용할까요? 나뭇가지식은요. 저 우리 일명 T분기라는 건데요. 아파트 30층짜리 보시면요.
여기 분전반에서 이 층별로 다 갈까요? 층별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파트만 유일하게 T분기 인정해주죠.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뺀 다음에 본딩에서 나가고 본딩에서 나가고. 아파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반 건물은 안 돼요. 공동주택만 인정해줘요. 비용 적게 하려고. 비용 어떻게든 줄이려고. 그 다음에 쓰는 부하들이 커요, 작아요? 작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업무용 빌딩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공 방법 자체가 있어요. 부스닥트예요. 부스닥트는 어떻게 해요? 쭉 나가가지고 이제 플러그인 박스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뽑는 거죠. 예. 그다음 평형식이에요. 한 뭐 7, 8층짜리까지는 한번 써볼만 하겠죠. 7, 8층짜리 건물까지는 한번 써볼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고층형이에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쭉 가가지고 한번 굵직하게 가서 거기서 찢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통 한 12층, 15층까지는 좀 가능하겠죠. 업무용 빌딩으로 본다면요. 자, ATS 루프형이에요. 실제로 뭐 이런 걸 왜 쓰냐면요. ATS 루프형이나 ACB 루프형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ATS예요, ACB예요? ATS 방식.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한쪽 회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쪽 회로 쓴다는 건데요. 이런 짓을 왜 하냐면은, 근데 솔직히 회로 죽을 일이 뭐 있어. 그렇죠? 그냥 이제 계획 잡을 때 이렇게 잘 계획했다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근데 특수용도 건물은 아니지. 진짜 선로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페일세이프 개념이라고 하죠. 페일세이프 개념이 뭐예요? 한쪽이 고장나면은 한쪽을 쓸 수 있게죠. 만약에 지금 ATS 형태를 써줬으면요. 건물 EPS가 여기 있으면요. 솔직히 한 구석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한쪽 라인은 어디로 해요? 이쪽으로. 한쪽 라인은 이쪽으로.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한쪽으로 하면 그렇게 쓱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차단기예요. 차단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한 차단기에 우리가 단자대를 하나씩밖에 못 묶어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한 차단기에 단자를 몇 개 묶어야 돼? 인을요. 이쪽 라인 하나? 그쵸? 다시 또 이쪽 라인 하나. 이렇게 묶어야 되죠. 맞죠? 이쪽 거 죽으면은 이쪽 거 쓰자는 거. 이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단자를 별도로 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업자가 달아야 되겠죠. 근데 요즘 이제 차단기 보면은 이거 쓰려고 대용량이다 보니까 단자까지 제작해서 나오더라고요. 구멍 하나 뚫어서 구멍 두 개 뚫어서. 그래서 구멍 하나짜리는 이거 쓰고 하나는 또 이리 쓰고. 그래서 이제 R상 뭐 2조 포설, 3조 포설 할 때도 쓰고 이거 제품 나오니까 잘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업자가 이거 단자 이어버리면서 화재 위험 발생할 수 있어요. 단자 이을 때는 단자의 접촉 면적이 얘보다 더 굵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단자 접촉 면적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가다가 거기서 저항이 더 커지고 열이 발생하겠죠. 그거 꼭 염두해 주시고요. 그다음 ACB 루프형이에요. 이제 ATS가 아니라 ACB로 이렇게 절취한다는 건데요. 맨 위에 있는 ACB는 뭐예요? 노말 오픈이죠. 항상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쪽 죽으면은 한쪽 라인 연결해서 쓰자라는 게 ACB 루프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초고층형이에요. 초고층형 자체는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한 우리가 아파트가요. 5층짜리 시작해가지고요. 5층짜리가 우리가 88년 올림픽에 중공아파트 5층짜리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때 돼가지고 바로 몇 층 됐냐면은 12층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몇 층이요? 30층 넘어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50층 넘어가다가 이제 뭐 60층까지 안착되는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죠. 12층까지는 어떻게 케이블로 한번 해봤어요. 케이블로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12층에서 30층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케이블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굵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수입했냐면은 부스닥트야. 끝내주는 거지.
한열 쭉 올리고 어떻게 해서 T 분기해 버리니까 야 이거 괜찮다. 너무 해피한 거죠. 얘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얘는 실제 처음 나왔을 때는요. 전압강하 계산을 안 했어요. 왜요? 뭐 굵으니까 전압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30층 넘어가서 50층 가려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끝에서 전압이 안 뜨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도 부스닥트도 전압가 계산을 해라라는 거죠. 해라라는 거. 근데 얘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요? 잘 보세요. 저압에서 이만한 굵직한 케이블이 들어갈 걸 6.6이나 22.9로 가면 얼마 내져요? 그 전압 배수율만큼 감소하면 되는 거죠. 이만큼 된다는 거죠. 더 우수한 건 뭐냐면 전압강하 발생해야 안 해요. 전압이 높다 보니까 전압강하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내로 과거의 구내로 22.9가 바로 오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한 번 6.6이나 3.3으로 다운해가지고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전기만 문제가 아니라요. 설비, 기계 다 문제예요. 왜냐면은 양정이 너무 높거나 양정이 낮으니까 중간에 뭘 쓰냐면은 수조도 놓고요. 기계실로 놓고요. 유수검정실 놓고 다 놔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스테이션, 서브 변전소요. 변전소 하나씩 놔가지고요. 6.0을 1위 하나 공급해주고 또 얘를 어떻게 해요? 1위 하나 공급해주고 여기서 다시 6.6에서 뭘로 해요? 220, 380 공급해주고 획기적이죠. 여기 전선이 어떻게 돼요? 아주 가늘어지는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면 여러분 부스닥트 말이 그렇지 걔 EPS 한 면 다 차지하잖아. 그렇죠? 좋지가 않아요. 양이 너무 많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놈들이. 여기 이만큼 공급해주고 얘도 이만큼 공급해주고 이야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초고층도 문제가 뭐였냐면 6.6으로 공급해주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전압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MOF가 있죠. MOF가 뭐 하는 거죠? 누구네 거예요? 그럼 누가 설치해야 돼요? 자, 얘를 어떻게 했냐면요. MOF 2차 측에서요. 그냥 바로 따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공급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변전소가 무슨 변전소예요? 22.9 변전소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또 얘도 어떻게 해요? 또 따가지고 이렇게 내고. 뭐 케이블이 또 이제 이만해준 게 얼마해지는 거예요? 또 6.6에서 22.9만큼 또 작아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왜 못했냐면요. 뭐 이만큼 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부스닥트가 한 개에 걸리자마자 너무 커지니까 6.6로 갔더니 너무나 좋더라는 거죠. 왜냐면 전선이 가늘어지니까. 근데 이제 25.9에 대한 좀 루즈한 타입이지. 22.9. 건물에서 보통 22.9가 어디로 들어와요? 1층이죠. 그래서 지하 1층 천정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보통 맨홀을 통해서 들어오죠. 맨홀 통해서 들어와서 천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기실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 천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꼭 계획 잡을 때 주의할 건 뭐냐면요. 여기 층고 항상 겹치거든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전등 겹치니까 이렇게 볼을 지나가잖아요. 볼을 지나가면은 계획 단계에서만 가능해요. 얘 설계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 구조가 하잖아요. 여기다가 닥트 뭐 300에 600짜리 좀 뚫어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여기다 타공을 해줘요. 치기 전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덕트 끝으로 붙이면은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괜찮죠? 왜? 이렇게. 이거 계획 잡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공주 덕트 겹치, 뭐 겹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수전용은 아닌데요. 네.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왜? 방향이 틀어졌구나. 현장에서 왜? 못한다고? 아니 구조 계산 이거 뚫어주면요 나중에 보강하면 되는데 그거 어렵지는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 밤에 가서 몰래 뚫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 계산 할 때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도 비효율적인 건데 건물에 투타인 들어가는 거 힘들어했잖아요. 건물에는 투타인 넣으면 안 돼라는 건데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고요. 투타인 들어가면 분명히 전기 자기적인 영향은 있어요. 근데 접지도 좀 잘 해놓고 티 그레이스도 좀 두껍게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초고층형 현재 이렇게 설치되고 있고요. 자, 4번에 간선 도체예요. 간선 도체는 이제 도체를 뭘로 쓰냐라는 건데 밑에 박스 보시면요. 경동선이 대부분이고요. 연동선이에요. 연동선이라는 것은 견동선을 열처리해서 연동선을 쓰는데 대부분 이제 케이블에 사용하는 게 연동선이고요. 알루미늄선이에요. 그다음에 아연 도금선이고요. 알루미늄선 같으면은 많이 써요, 안 써요? 알루미늄선 요즘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절연전선 HFIX예요. 자,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이보지 전선은 뭐냐면요. 도체에다가요. 뭘 메꿨냐면은 우리 절연성이 제일 싸고 좋은 가공이 용이한 건 뭐냐면요. 비닐이에요, 비닐. 비닐. 비닐의 영문을 뭐라고 쓰죠? 나이론? 비닐? 폴리에틸렌이에요. 절연성 좋아요. 특히 가공이 좋잖아. 어떻게 가공시켜요? 불에만 살짝 대면 바로 가공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싸고 좋은데 얘가 열에 너무 많이 약해요. 그래서 몇 도씨까지 개선했냐면은 60도씨까지 개선했어요. 이게 이제 아이브예요. 계속 근데 얘도 쓰다 보니까 절연저하가 된다는. 얘가 이제 녹아버리는 거구나. 타닥타닥 왜 전선이 이게 비닐이 오래되면은 뜨거우면은 이제 누렇게 뜬 다음에 쑥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두루룩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끝났잖아. 얘를 안 되니까 도저히 뭘로 바뀐 거예요? HIV죠. 얘는 몇 도까지예요? 90도요. 야, 좋다. 잘 버텼다. 잘 쓰고 있었어요. 그다음 갑자기 전선을 수출해야 돼요. 어느 나라 수출해요? 각 나라로 수출하는데 우리는 조건 자체가 달라요. HIV는요. 우리 KS 기준 맞춰서 승인을 받고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법규는 전기 법규는 뭐예요? 그쵸? IEC죠. 수출을 못 하더라. 수출을 못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시험 보니까 400V, 200V였는데 싹 바뀌어가지고 450, 750, 850 이러죠. 즉 IEC 규정에 맞춘 게 뭐예요? HFIX죠. 무지하게 문이 많이 와요. 이것도 되냐고. 이거 별로 안 좋다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요, 그냥? 시공대도 다 써요? 가는 것만 쓸 수 있어요. 가는 것만? 사스키아 이하. 사스키아 이하만?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무조건 다 써라 했어요. 근데 비용 비싸고 뭐 성능 저런 성능 안 좋고 어쩌고 계속 쉽지. 어떻게 이거 쓰자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케이블이에요. 얘는 전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까지는 전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은 뭐냐라는 거죠. 전선은요 무조건 배관이 있어야 돼요. 매입을 강간으로 노출하든지요. 아니면 배관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돼요. 기본 자체가요. 반자만 못하고 있지 우리. 매입해야 돼요. 케이블은요. 노출 공사가 가능한 게 케이블이에요. 그럼 또 질문 들어와요. 우리 기계실에 봤더니 다 스틸로 메꿨던데. 기계실은요. 장비를 옮기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찍힐까봐 기계적인 충격 방지에서 스틸에 매입하는 거예요. 노출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노출 공사가 대부분인데 케이블의 안전성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 기계가 많은 장소는 우리가 스틸 배관에 넣어서 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케이블은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제 매입도 않고 뭣도 않다가 보니까 케이블 트레이 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 케이블 트레이는 노출된 거예요? 매입된 거예요? 얘는 노출이지. 그쵸? 그러면은 일반 CV 케이블에서
열 특성만 조금 강화시킨 거. 걔를 뭐라고 해요? 뭐 FCV라든지 아니면 또 FRCV 이런 표현을 쓰죠. 현장에서 거의 이제 케이블 처리에 많이 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FR8, FR3는요. 얘는 FCV랑 등급 자체가 달라요. 그냥 FCV는 난연성을 높인다라는 좀 높였다면요. FR8, FR3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850도에서 뭐 3시간 견딘다, 뭐 30분 견딘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아주 우수해요. 즉 FR8, FR3는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성능 인증 자체가 틀리다. 얘는 CVK보다 조금 난연성이 높다라고 하면 얘는요. 아예 성질 자체를 바꿔서 불에 타더라도 견뎌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비상 전원이라든지 소방용 전원이 많이 사용하죠. 자, 그다음 부스닥트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선 부설 방식이에요. 간설 부설 방식이나 혹시 배선 방식이 나와도 꿋꿋하게 그냥 써버리세요. 자, 종류 보시면요. 바닥 위 배선이요. 악섹스 플로어나 언더 카페트예요. 악섹스 플로어 배선은 이제 이중 바닥에 배선한다라는 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언더 카페트예요. 언더 카페트의 전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카페트를 올려놔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많이는 안 써요. 저도 제품 안 나오는 줄 알고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쓰냐면요. 얘는 전선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지가 제작해서 나와요. 이렇게 제작해서요. 플라스틱으로 꽉 꿔가지고 나와요. 어디 쓰냐면은 뭐 강당 같은데 이제 갑자기 여기 강단에서 이 강단을 이렇게 놓고 이제 마이크 쓰고 인터넷 쓰고 하다가 얘가 철이 옮겼어요. 근데 다 보니까 카페트야. 그럼 뭐 카페트 위에다 배선하면 이쁘죠. 발 걸리잖아. 그러면 그때는 얘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위에 카페트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밟아도 괜찮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품 보니까 전선 넣는 타입이 아니라 밟으면 깨지잖아요, 전선은요. 그래서 꽉 이렇게 제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더 카페트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플로우 덕트예요. 플로우 덕트 봤더니 인출구가 있어요. 인출구에서 이제 빼면 인출구가 있어서 거기다 콘센트에다 꽂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 플로우 덕트는 많이 보는데 어디서 볼까요? 플로우 덕트. 여기는 없어. 일반 사무실은 요즘 시스템 박스 많이 쓰지. 왜냐면은 시스템 박스는 뭐예요? 콘센트도 많이 꽂을 수 있고 프로젝도 많이 있고, 그렇죠? 어디요? 그렇죠. 옛날 진 어떤 사무용, 즉 연구실은 별로 그걸 써서 시스템 박스 안 쓰고, 얘는 이렇게 캡이 있어요. 캡. 그렇죠. 판매 센터에 많이 써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은 코너가 막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쭉 동대문 가잖아. 동대문 한 번도 안 가봤죠. 공부하느라고. 동대문 한 번도 안 가봤죠. 그치, 공부하느라고. 큰일 났네. 각 가게마다 플로덕트를 쭉 빼가지고요. 이렇게 바닥에 인출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 이걸 하냐면요. 그래도 견고해요. 시스템 박스보다는. 밀봉도 되고 물층도도 괜찮고. 얘가 이제 레이아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얘는 쭉 배열돼 있는 거지. 바닥에 매입돼 있고 인출구 있으니까 그럼 인출구 맞고 또 레이아웃 바꾸고. 이게 용이해서 판매센터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의류 판매, 뭐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게 프로덕트고요. 왜냐하면 그냥 튼튼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셀룰로 덕트예요. 셀룰로 덕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법 자체가 HBM을 올리고 여기 바닥을 뭘로 해요? 이거 이름이 뭐죠? 그쵸. 데크 플레이트를 쓰고 나서
딱 설치하니까 아, 이 묘미야. 여러분 데크플레이트 종류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초형이고요. 요즘 보니까 여기 와이어, 여기 철근까지 다 매입된 거까지 다 있더라고요. 야, 고민해 보니까 야, 이 빈 공간을 야, 야, 이게 빈 공간 아깝다. 이거 한번 써보자라는 게 뭐예요? 예, 그게 셀룰로닥트예요. 근데 이것도 제품 많이 나와요. 쓸 수 있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에요? 어떤 단점이야?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이리로 가면 어떡해요? 또 뚫어야지. 언제 뚫어야 돼요? 건축 없을 때. 몰래 밤에 가고 뚫어가지고 전선 넣다가 또 깨낄 수 있으니까 어떡해요? 실리콘 좀 발라놓고. 절대 안 돼요. 근데 일부 제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정말 쓰고 싶다라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셀로닥트가 이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배선을 쭉 넣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는 가능하겠지. 그렇죠? 이거 아니면 힘들지. 여기서 여기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넘어가야 하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 왜 안 쓰냐? 여기서 위에 이 철근 보면은 이 철근을 뭐라고 하지? 그물망 철근이라고 하나요? 기억이 안 나요. 현장에서 한 번도 안 있어. 예? 최근 보면 가는 거 공군 철사식으로 이름이 뭐냐고. 메시. 메쉬 철근 보면은 여기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용량을 많이 쓰는 것들요. 특히 막 전산기기 많이 쓰거나 특별한 용량 쓰는 것들은 전선이 굵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티그리스를 우리가 전축에서 달라고 하는데 건축이 만약 안 준다면은 샵이라도 더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자, 그다음에 트렌치예요. 트렌치 어디 많이 써요? 잘 보세요. 전기실에 예전에 우리가 그 큐비클을 어떻게 배치했냐면요. 큐비클을 쭉 배치를 하고요. 여기를 이제 턱을 몇 전 정도 올리죠? 보통 한 20전은 기본으로 올리죠. 올리고 전선하다 보니까 전선이 끼임이 안 좋더라.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트렌치를 파가지고요. 트렌치를 쭉 이었어요. 그래서 전선 갈 때는 이렇게 가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 밑에 트렌치를 써가지고 전기실 썼는데 큐비클 밑에 썼는데 뭐 구조 뭐 그렇게 많이 물이 어디로 차는 거예요? 습기가요. 일로 차고 먼지가 쌓여요. 먼지 쌓이면 가서 청소하면 되는 거지. 청소기를 쭉. 물 쌓이면 막 화장실 갖고 물 빼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물질이 쌓이고 물이 침쓸 때 제일 먼저 여기다 고이다 보니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트렌치 없애버리고요. 무조건 고압선은 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위로 이제 바로 해서 가는 거지. 어떻게든 위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바라는 건요. 전기실 침수가 돼야 안 돼요? 전기실 침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전기실이 얼마나 침수가 많이 되냐면요. 강남의 아파트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침수되면은. 물어봤어요. 왜 강남의 아파트는 침수되면 방송에 나와요? 물어봤더니 방송국 관계자들이 산대. 그래가지고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나오면 뉴스에 내보낸대. 근데 실제로 건축에서는 거의 침수가 안 된다고 계획을 세워요. 분명히 맞아요. 100년 수치되면 태풍 매미 같은 거 왔을 때 집중호우 계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물질 들어오는 게 물 들어오는 게 램프월이나 하수구 역류, 출입구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드라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잠겨 버려요. 길이 잠기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시 조례예요. 서울시 인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건물은 구청 인허가를 받고요. 규모가 큰 건물은 서울시 인허가 대상인데요. 기계실보다요. 전기실을요. 1m 이상 높여야 돼요. 서울시 인허가 받는 건축물들은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왜요? 물 찰 때 어떻게 해요? 버티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집수정 있죠? 맨 하부치의 집수정. 이것만 동작해도 물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다 물 뽑아 올려요. 이 집수정을 어떻게 해요? 돌릴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어디다가요? 지상층에 설치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셨을 건데 거긴 돼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상층에 설치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물이 침수되면은 얘가 전기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 못 뽑죠. 그만큼 심수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트렌치 어디만 있으면 우리 비상발전기 있으면은 발전기에 배선이 좀 많을 경우에는 트렌치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요? 발전기가 바닥에 있잖아요. 발전기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발전기고 제어반이 여기 있으면은 제어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용량들은 그냥 위로 갔다가 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트렌치로 이렇게 가는 경우죠. 그래서 작은 발전기 같으면 트렌치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팁 보시면요. 트렌치 덕트예요. 현장 용어인데요. 플로우 덕트의 대용량이 밀집 구조를 트렌치 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트렌치 덕트와 트렌치는 구분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선관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 닥트고요. 네. 자, 2번 볼게요. 케이블 부설 방법에 2번 보시면요. 케이블 부설 방법에는 1. 배관 배선 방법. 배관 배선 방법. 2. 케이블 트레이. 3. 케이블 덕트.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페이지 넘어서요. 아파트 간선 설계예요. 아파트 간선 설계 보시면 크게 아파트가 복도형과 계단형으로 구분되죠. 어떤 아파트가 좋아요? 어떤 건 복도형으로 쓰죠? 평수 작은 것들, 국민주택 같은 거는 계단형으로 쓰죠. 복도형으로 쓰죠. 구성이 달라요. 왜 달라요? 복도가 이렇게 있고 세대가 이렇게 쓰면요. 우리가 계단형은 어떻게 돼요? 딱 두 세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구성이 다르겠죠.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분전만 전선 났 여기다가 이제 EPS에 분전만 났으면은 하나, 둘, 셋, 넷 갈까요? 아니면 또 여기도 쭉 한 라인 가가지고 이을까? 어떻게 가요? 계량기가 여기 집합형 돼 있구나. 계량기가 집합형이니까 하나씩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가고요. 얘는 어떻게 가요? 얘는 한 줄 쫙 잡아서 T로 넘기면은 계량기도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럼 뭐 하나씩 갈 수밖에 없겠다. 쭉 가가지고 여기 하나 가든지. 즉 구성 장식이 다 구성 방식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간선 설계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이제 수직 간선이고요. 아까 그걸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의 간선 굵기 결정 요소는 첫 번째가 허용 전류, 전압 강화 이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근데 요즘은 고주파 좀 해야 돼요. 혹시 전산부하 많이 쓴다면 고주파 때문에 케이블 굵기 좀 늘려줘야 돼요. 단락시 기계적 강도는요? 고려해야 안 해요? 고려해야 안 해요? 계산서에 넣어요? 절대 그런 얘기는 답안에 쓰면 안 돼. 우리가 왜 그 차단기에서 카수만 맞추면 모든 게 다 맞거든요. 그거랑 같아요. 허용 전류만 맞추면은 어떻게 해요? 다 맞아요, 대부분. 자, 두 번째 조합 옥내 배선 방식이 비교 보시는데 맨 밑에 손실이에요, 손실 구하는 건데요. 뭐 스킵하자고요. 혹시 세로 이론 하실 때 좋아하셨으면 하시고요. 얘는 손실 계산 공식하고 전력 계산 공식이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력이지만은 변압기가 볼 때는 다 뭐예요? 손실이에요. 그래서 전력 계산식과 손실 계산식 같다라고 좀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어서 3번의 전선 굵기예요. 좀 쉬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